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전기 한 개로 여러 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운영권 재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열풍에 경찰이 비상입니다. 게임에 빠진 이용자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습니다. 매년 200명이 넘는 치매 환자가 실종되는 전남에서 치매 노인 위치 추적 시스템이 시범 운영됩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지만 문제는 충전이죠. 그런데 충전기 한 대로 여러 대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충전기 설치가 쉽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전력연구원에 시범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입니다. 주차 공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곳에 차량용 충전기가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한 대만 있더라도 여러 개의 소켓 케이블을 연결해서 최대 18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별도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다중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기차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거기에 다른 일반 차량이 주차가 있어도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한 18대 정도가 충전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주차장의 공간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같은 충전 시스템은 6개월 동안 실증 시험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와 공공건물, 대형 쇼핑센터 등지에 차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한전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이번 시스템 개발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충전 인프라 구축을 꺼렸던 아파트 단지들이 기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다중 충전 기술을 바탕으로 건물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출력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한파가 물러갔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볕을 가려서 체감 기온 살짝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다만 오후에 남서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10에서 30mm의 강우량이 예상되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추위가 물러가니까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 오염물질이 유입된 건데요. 내일까지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하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7도, 담양과 화순이 8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8도, 보성도 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운영권 재협상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단체는 운영자를 새로 찾자고 주장하는 반면 기아는 특혜가 아닌데도 광주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야구장 운영권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협상 중 민감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광주 말고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기아야구단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 연고지 이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하소연으로 해석됩니다. 1,000억 원짜리 야구장에 300억 원을 투자한 기아차가 25년 동안의 운영권을 가져가는 게 특혜인지를 놓고 최근 양측이 각각 용역을 실시했는데 25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결과 광주시는 23억 원의 흑자를, 기아차는 181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해 양측의 견해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손익평가위원장은 기아차가 30억 원을 내놓는 대신 특혜가 없었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차액의 30% 보전, 30%에 대해서는 기아 측에서 일시불로 사회공헌 기금으로 내는 게 어떠냐. 광주시와 기아차의 협상 타결이 무르익나 싶었지만 이번엔 광주시 자문기구인 TF팀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은
지금의 흑자 적자 논란은 기아가 내놓은 일방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운영권을 차라리 입찰에 붙이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기업이 2년 동안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흑자를 내기 위한 운영을 하겠어요? 흑자를 냈으면 결국은 23년 동안 본인이 그 손해를 봐야 되는데. 광주시와 기아자동차가 직접 재협상하면 될 일을 옥상옥격의 자문기구를 자꾸 만들면서 문제가 더 꼬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종 협상안은 시장과 기아 측의 대표, 회장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여름, 지난해 말, 또 올 시즌 개막전 등으로 자꾸 미뤄져 온 야구장 재협상. 이대로 가다간 이번에도 타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8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소재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아동 가운데 광주는 43명, 전남에서는 41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아동의 경우 관할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도 가족 전체가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아예 말소된 아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과 자치단체는 소재 파악을 지속하다가 3월 입학식 후에도 등교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에 대한 추천 배정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10시에 관내 47개 고등학교에 배정된 신입생 14,000여 명에 대한 추천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입학 신입생은 지난해에 비해 2,000여 명 감소했지만 정원수가 적은 광산구와 서구는 올해도 1,400여 명의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 열풍 속에 지역에서도 이용자들이 밤낮 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게임에 열중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운전 중에도 게임을 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에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 있습니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이른바 포켓스탑으로 몰려든 겁니다. 포켓몬이랑 아이템을 꼭 찾기 위해서. 여기에서만 잡을 수 있어서? 아니요, 대응차에도 잡을 수 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걷는 사람들은 물론 차를 갑자기 세우거나 운전 중에도 서행하며 게임을 이어가는 운전자들도 눈에 띕니다. 지금 길 갈 때는 아예 핸드폰 포켓몬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심하라고 하긴 하는데 위험하긴 할 것 같아요. 목포 유달산 일주도로 등 주요 캐릭터 출몰 지역으로 알려진 장소마다 차량과 이용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게임을 할 경우 이처럼 경고 메시지가 뜨지만 간단히 제거할 수 있어 실제 운전 중 게임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포켓몬 출몰 장소를 파악해 관리 지도를 제작하고 교차로에도 주의 운전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호가 오게 되면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멈춰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보행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핸드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증강현실 게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서 경찰은 주요 게임 장소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 중 게임이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의 전통시장 3곳 중 2곳이 화재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24개 전통시장을 점검한 결과 5건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아 화재 발생 위험 지역으로 지적된 시장이 16곳으로 나타났고 특히 7곳은 10건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전기와 관련된 위험 요인이 많았지만 대부분 시정 조치했고 공중선 정비 사업 등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된 화정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수주 사기에 연루된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화정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와 5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지불 확인서와 사실 확인서를 살핀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야 시간 여중생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을 찾기 위해 네티즌들이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중학교 3학년 A양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났습니다. 한 네티즌은 사고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며 뺑소니 차량 번호 판독을 부탁했고 네티즌들은 번호 추리 등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인근 CCTV를 조사하는 등 가해 차량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 지역에서는 매년 200건이 넘는 치매 노인 실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한 어르신 손목에 전자기기를 채워줍니다. 언뜻 보기엔 시계 같지만 GPS 기능이 있는 단말기입니다. 치매 노인이 거주지를 벗어나거나 실종될 경우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철새나 야생동물 추적 기술을 응용해 개발한 장비로 내년까지 전남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단말기를 보고함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가 GPS 값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구조 활동에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갖춘 배회 감지기가 있지만 분실 가능성이 크고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용률은 크게 낮았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위치 추적기는 한 번 충전으로 길게는 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경찰과 보건소 담당자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종 시 생사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체이 되면은 저체온증이라든가 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거든요. 즉시 출동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찾아서. 도내에서 접수된 치매 노인 실종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60건을 넘어선 상황. 전라남도는 실종 경험이 있는 치매 노인 100명에게 위치 추적 단말기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시범 운영 대상을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가 공권력 피해자의 치유 공간인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으로 오수성 전 전남대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롭게 취임한 센터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국가폭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 성과가 어떠신가요? 예, 5.18에 대해서 정치, 역사, 사회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개인이 5.18로 인해 얼마나 심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18로 인해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의 사례 150명을 분석하여 1990년 그들의 정신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처음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 재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법인화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시가 추진하는 어떤 재단 법인으로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트라우마 센터는 국비의 지원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가폭력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은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에 트라우마 센터 국비 지원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공간인데 그런데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뭔가 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5.18이 발생한 지 30년도 더 지난 뒤에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생겨났으니까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센터는 안전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국가이므로 국가폭력 피해 치유센터는 국가가 책임지는 독립성이 보장된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아시아 치유의 허브센터로 발전시키려면 5.18 피해자 외에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활동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지난 5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치유 역량을 더 강화하여 아시아 국가폭력 치유센터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18과 더불어 트라우마 센터가 광주의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새롭게 취임하신 만큼 활발한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로 사전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해상 케이블카 노선이 일부 바뀌었는데 이달 말에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와 과도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노선이 또 바뀌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신안비치 호텔 옆을 지나는 것으로 나왔던 당초 목포시 영역 노선은 민간 사업자 선정 이후 바뀌었고 이번에 환경부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일부 변경됐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계속 바뀌는 해상 케이블카 노선에 시민들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어떻게 하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꾸 이건 왜 물어보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꾸 혼선을 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지금 이리 했다 저리 했다 이거. 사전 환경영향평가는 통과했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존 노선 이외에도 노족봉 출발 노선도 새롭게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노선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조건부를 붙인 겁니다. 목포시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해상 케이블카 추진 현황을 설명한 뒤 2개 노선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2월 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선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번에 조건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서 제출한 노선하고 노족봉안 그 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조만간에 바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6월 중에 해상 케이블카 공사를 본격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1월부터 주요 관광지와 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 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와 KT가 매칭해 추진하는 무료 와이파이 존은 목포 유달산과 완도 수목원, 진도 울림삼방, 여수 향일암 등 22개 시군 170곳에 조성됩니다. 문화예술 분야 가운데 광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영화 관람. 영화를 본 후에는 티켓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만약 버리셨다면 이번 달에는 지갑 속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달 문화가 있는 날인 20일부터 나흘 동안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유료 관람권을 책으로 바꿔주는 도깨비 책방을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송인 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영세 출판사를 지원을 하고요. 문화예술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도깨비 책방을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교환을 할 경우 방문 인원수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도깨비 책방이 없는 지역민들은 서점원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관람권을 책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관람권 한 장당 한 권씩으로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 목록과 주요 내용은 오늘 13일부터 지역 서점 포털 서비스 서점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보성군 조성면은 각종 행정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을 모아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 써달라며 장학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영광군 산림조합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구례 지역 자활센터와 구례군 장애인 복지관이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주시는 귀농한 농업인과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교육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2017학년도 전남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 327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올해 중등 임용시험은 1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도서근무 희망교사와 장애인 교사 각각 3명을 별도로 선발했습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55%로 2015년 68%, 2016년도 61%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넉 달 동안 지역기업 연계사업, 서민생활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되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의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오는 13일까지 구청과 주민센터, 인터넷 등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야수 최형우 선수가 유소년 야구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양준혁 야구재단에 따르면 최형우 선수가 유소년 야구발전에 써달라며 2억 원을 기부했고 기부금은 앞으로 장학생 후원과 초등학생 야구 캠프, 전국 초등학교 대회 개최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최형우 선수는 올 시즌 중에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직접 만나 장학금 전달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남해안의 바다 수온이 하강하면서 어류 동사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중순을 전후해 한파가 이어지면서 남해 연안 수온이 급격하게 하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수온에 약한 동류는 사료 공급량을 줄이고 양식장에 보온 덮개를 설치하는 등 어류 동사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수 앞바다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참돔 등 물고기 4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광산구 어룡동 선운 진아 리치 아파트 입주민 15만 원, 이지 3차 53통 주민 31만 원,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 1, 2에서 20만 원, 이장 신정균 씨가 15만 원, 유곡 1위 주민이 7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유곡 3리 10만 원, 광덕 3리 7만 원, 해곡 3리 15만 원, 화송군 남면 주산리 복교리에서 10만 원, 용안마을에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한파가 물러갔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볕을 가려서 체감 기온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다만 오후에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10에서 30mm의 강우량 예상되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각별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물러가니까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 오염물질이 유입된 건데요. 내일까지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7도, 장성이 영하 5.4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 8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8도, 보성도 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선 1m 안팎으로 물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다음 주 맑은 날씨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6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